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1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었다. 2월 14일 실거래가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어요. 홈페이지 개편되어서 실거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무슨 차이점이 생겼냐면은 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동인지 요거 알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내용 한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매도자, 개인인지 뭐 법인인지 뭐 이런 내용들 알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 달라진 게 있느냐? 달라진 건 그닥 없죠. 이미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에서는 이미 몇 동인지 다 공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몇 호인지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몇 동 몇 호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야, 아시레는 다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알 수 없냐? 요 사이에 숨겨진 셀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것까지 막 뒤지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아실에 문의를 해보면 99% 이상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동 몇 호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고 싶으면 아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개편된다든지 연휴 다음 날이라든지 하면은 얘들이 한번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뭐 인플레이션인지 뭔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해줘요. 심지어는 이렇답니다. PF 관련해서 과거에 울산이었던가요? 어디 경남 지방이었던가요? 뭐 40억을 뭐 못하면은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돈 빌리려고 하니까 금리가 한 40%인가? 이게 한 1년 반 전 정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40%, 법정 최고 요율을 넘어서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거 선이자로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법정 이율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약간 편법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업체에서 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율 40%라도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대부업체가 야 저거 돈 빌려줬다가는 돈 떼먹고 말겠다.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이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서 대출이 승인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PF 200조죠, 200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금리 한 10% 정도. 뭐 건실한 사업자, 뭐 대기업체에서 하는 곳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중소업체는 이미 이런 금리래요. 이미 40% 이런 금리래요. 소리 소문 없이 문 닫고 야반 도주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자,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 제가 다뤄놔서 따로 아파트와 연관지어서 다뤄드리진 않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다. 간밤에 미국에서도 발표되었죠. 인플레이션 높습니다. 유가 77불, 환율 1300, 뭐 40원. 요게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고 요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는 환율은 고정되어 있고 유가는 지난 한 달 전 대비 10% 정도 올라가 버렸어요. 물가는 우리도 계속해서 자극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지수 1%의 경제성장지수, 실업률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청년은 취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날마다 힘들다는 뉴스가 특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장사했는데 이렇게 힘든 건 처음입니다. 자영업자 그동안 앓는 소리 언론을 통해서 내보냈죠. 이건 지금 앓는 소리가 아니고 죽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600만 자영업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국의 자영업자 563만 2천 명이랍니다. 대구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는 46만 5천 명. 그 다음에 기업 수는 32만 개. 46만 5천 명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에요. 자, 대구의 가구수, 세대수, 대구의 세대수 110만 개. 거의 두 집 중에 한 집은 위태로울 수 있다. 집값이 버텨내겠는가? 상가들 가격 버텨내겠는가? 자영업자 비율 그래도 20%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계속 떨어질 겁니다. 상가들 버텨내기 힘들다는 이야기 말씀드리죠. 상가만 힘듭니까? 거기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개인들, 소상공인들 잘 되는 데는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데 위기를 겪는 곳이 훨씬 많다. 나부터도 돈을 안 쓴다. 올해 사과를 몇 번 먹어봤는가? 올해 귤을 몇 번 먹어봤는가? 그럼 사과하고 귤값하고 이 농작물들
왜 다 오르나요, 이거? 인건비 무시 못하죠. 인건비 진짜 무시 못합니다. 줄 딸래도 딸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딸래 딸 사람도 잘 없습니다. 대출 풀고 세제 혜택 줬는데도 아파트도 비아파트도 지금은 안 사. 안 사. 대안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대로 요거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분쟁. 이거 뭐 더 짓고 싶어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공사비 분쟁 때문에 바로 옆에서 뻔히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비 뭐 70%, 80% 올려달라고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올려줘야 될 판입니다. 대구 범어 우방 1차 조합원 올라가서 상경투쟁했죠. 상경투쟁했거든요. 그 추운 날 상경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사비 올리는 건 이 부산에서 여기에 올린 거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었다. 이거 제목이죠. 오늘 브리핑 제목이었습니다. 규제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풀리고 나면 사람 집을 산다고 하죠. 취득세 풀리고 양도세 풀리고 뭐 하면 산다고 하죠. 세금 부담 덜어주면 집 살까? 안 사요. 안 사요.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른다고 생각이 들 때 사는 것이지 세금을 얼마 깎아준다고 해서 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정을 하는 총재 부동산 관련해서는 잘 맞춥니다. 잘 맞춰요. 우리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일본 30년보다 더 가혹한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하고 뷰가 비슷해서 뭐 저의 뷰라는 것이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취합하고 그동안 제가 모은 자료들과 비교, 대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금리 떨어진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4%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5.5에서 한 3번 정도. 우리는 3% 내외, 지금 3.5%에서 0.5%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은 뭐 대출 금리를 퍽퍽 떨어뜨려 주나요? 아니거든요. 대출이 늘어나네? 이러면서 대출 금리 어제 뭐 0.2% 올렸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3.3%? 가상금리 은행 1.5%는 먹거든요. 그럼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4% 중반입니다. 지금과 별반 달라지진 않습니다. 중금리 시대의 지속이다. 쿠팡 링크, 바로 링크가 아니고요. 한번 바운드를 한번 줬습니다. 예. 쿠팡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로 연결이 되고 블로그에서 쿠팡 링크를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요거 승인을 쟀고 쿠팡에서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이거 좀 제발 좀 이용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그 설 연휴에도 하루 1일 1일 영상을 올리면서 했는데 평균 조회수가 한 1,500 정도. 1회는 안 되거든요. 1회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겠습니다. 매도 물량 정말 재빠르게 늘어났습니다. 38,800개. 증가 추세 계속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도 마찬가지로 재빠르게 설 연휴 기간 감소했던 물량이 그 이전에는 조금 시차를 두고 이것들이 야금야금 늘어났거든요. 이제 한 방에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아파트 거래량 오늘 54건. 일단 실거래가 일부 오류는 있어 보입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취합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계하는 방식, 이 표대로, 이 표에 그 엑셀 자료를 다운받아서 넣으면은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 수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 오늘의 거래량은 아무튼 54건. 전체도 50건대. 분양권은 빵건대. 월세도 빵건대. 이렇게 뭔가 좀 오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은 그 수정된 자료가 올라오지 않지 싶어가지고 아침에 다운로드 해놓은 조금 불명확해 보이는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보면은 추석 때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신고되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 신고되어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오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래량이 사실이라면 한 달 전에 남은 날수가 같은 날 그리고 2달 전 이렇게 같이 견주어 보더라도 확연히 적은 거래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국으로 간다. 특례, 신생아 특례 아무 효과 없는 거 알았거든요. 규제 풀어줘도 사람들 집 안 사거든요. 오른다는 뭐 세금 200만 원, 300만 원 아끼려다가 집값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누가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각계각층의 위기를 안 겪는 곳이 없을 정도인걸요.
자, 요 조금 오늘 의미 없어 보이는 자료들이지만 오늘 나온 자료까지 반영해서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금융권 거래량은 뭐 요때는 한 건이 줄어들고 요때는 두 건이 늘어나고 뭐 이럴 정도로 좀 과거에 취소된 자료, 늘어난 자료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세 거래량도 55건으로 집계가 되었거든요. 우선 아무튼 이렇게 집계해 놓으면 내일 뭐 건수가 뭐 300건이 나오건 뭐 어떻게 되면은 그 자료가 다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도 올라가지 않고 전세 가격과 연관지어 가지고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려면 금리가 과거처럼 확연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불투명하죠. 그럼 전세값이 오른다는 것도 불투명하죠. 서울 특집으로도 다뤄드렸죠. 서울의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도 전세가는 오르지 못하더라. 일부 오르는 사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 저는 반대의 자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도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월세 거래량도 거의 빵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한 주가 짧아서 참 다행입니다. 한 주가 짧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쿠팡 파트너스 통해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지원 사격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